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외교관 출신인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어제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탄핵과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로 이 나라 군 통수권과 군 지휘부가 대부분 마비 상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비라기보다는 하루아침에 벼랑간 증발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하다는 주장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모든 권한이 정지되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도 탄핵 중이라 현재 군 통수권은 최말단 사병으로 6개월 군 복무를 마친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 자격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언제 탄핵 세례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군 최고 지휘부인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되고 유사시 전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특수부대 사령관 전원이 구속, 해임, 직무정지, 수사 등으로 정상적 기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6.25 전쟁 이래 한국군 지휘부가 이처럼 일시에 초토화된 적은 없었다면서 과거 북한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던 11.6 사태 때 남침을 결행하지 못한 점을 두고 후회했다는데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금이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같은 국가안보의 비상상황에서 우리 정부, 군, 국민 모두 그 누구도 북한의 무력 침공을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군사 도발 위험이 있을 때마다 정군 비상경계령이 10여 차례 선포되었고 11.6 사태 때는 비상계엄까지 선포되었으나 이번에는 정군 비상경계령 발동이 논의되었다는 이야기조차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여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진 4대적 노예근성적 국민성 때문이 아닐까요? 국가 엘리트도 이런 국민성으로 오염된 탓 아닐까요? 미국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맡겨놓고 치사한 권력 투쟁에 집착을 하니 대통령부터 그러하니 이번 탄핵 사태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을 아무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5조 국군의 의무를 위반한 점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 이래 한국군 지휘부가 이처럼 일시에 초토화된 적은 없었다는데 그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는 김일성 이후 대한민국 국군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김정은이 발작해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려고 할 때 북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해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한 사람 5천만 명의 생명이 지금 김정은 한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또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걱정했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측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고 전방에 비상도 걸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또한 병정놀이만 즐긴 엉터리 최고사령관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보수를 자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심리에서 기각 선고를 받아가지고 다시 국군 통수권자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한국의 보수는 안보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말만 한미동맹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미동맹을 지금 뒤흔들어 버린 윤석열 대통령을 사고 도는 걸 보니까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보수는 가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노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외교에 대해서 1%의 관심이라도 있었으면 작년 12월 3일을 골라가지고 비상계엄령 선포를 할 리가 없는 거죠. 오는 가을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APEC 정상회담은 아시아 태평양 협력기구입니다. 협력포럼입니다. 여기에는 시진핑 그리고 트럼프도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APEC 회담을 주최하고 그 20년 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비상계엄령을 펴면은 APEC 경주도 날아갈지 모르겠다 하는 정도의 고려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도한 세계가 조롱하고 있는 비상계엄령을 폈는데 다시 헌법재판소가 그를 용서해가지고 현직에 복귀시킨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윤석열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APEC 회담이 제대로 열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또 우리가 G7 국가 회원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G7에 들어갈 나라의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은 G7에서 환영을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한다는 말은 앞으로 한국 대통령은 수시로 비상계엄령을 펴도 좋다. 그렇게 해도 헌법재판소가 파면하지 않는다 하는 계엄 면허증 또는 쿠데타 면허증을 발부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를 흔히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그 바나나 공화국에 해당되는 나라는 주로 남미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미의 쿠데타 남발하는 바나나 공화국 수준으로 전락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군 통수권자가 되니까 국군의 날에 아주 퍼레이드를 즐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상계엄령도 일종의 막 병정놀이 하듯이 아무런 준비 없이 윤석열,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새 중앙고등학교 출신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소곤소곤 하더니 갑자기 터뜨린 폭탄이었습니다. 자폭이었습니다. 지금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의 지적대로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헌법재판소도 아무도 이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 온 안보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죠. 자주 국방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이 있고 그리고 돈이 있는 나라가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를 미국에 맡겨놓고 치사한 권력투쟁을 하면은 그런 존재는 사실은 생명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명체도 자신을 위협하면 반드시 방어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부터 이 모양입니다. 언젠가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를지도 모릅니다. 김정은이가 발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